뒤에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죠? 81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주역 공부하실 때요, 계속 뒤로 보셔야 될 게 이 81페이지 이유입니다. 이 설계전을 제일 먼저 한 이유도요, 어떤 역학에 대한 기본 개론이 잘 나와서고요. 11장 보이시죠? 예, 거기서부터 온전히 8개에 대한 설명이죠. 예, 이거를요,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도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앞에 7장부터인데 7장부터 내용이 제 책으로 이제 81페이지인데 81페이지 거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7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요, 종합적으로 81페이지부터 궤별로 설명이 돼 있어요. 건하면 제가 이 상까지 제가 이제 그린 건데요. 건하면 동그라미로 이해하시라고요. 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제 궤상으로 그리면 양이 3개죠. 양이 3개라는 게 조금 더 찌그러진 데가 없다는 겁니다. 끊기는 거나. 그래서 원으로밖에 상징이 안 돼요. 쪼개진 자리가 없어요. 흠결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러면 이게 상징한 이 그림이 궤상이, 이걸 궤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궤니까 궤가 어떤 나타내는 요 이미지가, 우리가 점을 칠 때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내가 말을 잃어버렸다. 말을 가지고 점을 칠 수도 있고, 수많은 일상의 일로 점을 칠 때 코드는 8개밖에 안 되잖아요. 8개 코드로 우리 일상을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징물들입니다. 건하면요, 거기 81페이지에 처음에 뭐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할 건 아닌데요. 건 정도 한번 해보든가, 시간 나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 정도는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해나갈 건데, 맨 앞에 굳세다 1번, 2번 그 앞에 있는 말만 읽어보시면요, 굳세다, 말이다, 머리다, 하느님이다, 둥근 것, 임금, 아버지, 옥, 쇠, 추위, 얼음, 좋은 말, 늙은 말, 마른 말, 얼룩말 16개죠. 17개 나무, 열매, 18개 싸움. 요게 건계의 상징물입니다. 원래 더 돼요. 실제 이제 본경을 읽어나가다 보면요, 여기 설명이 없는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게 설명이 안 되니까 주역이 어려워진 겁니다. 실제로는 간단해요, 주역은. 그림풀이예요. 요 그림 8개를 그려놓고요, 8개를 붙여서 또 64개를 만들죠. 건에다 건 하나 더 붙이면 이제 6효로 궤를 하나 만들면요, 이건 64개가 나오고, 3효로 만들면 8개가 나오잖아요. 요거 가지고 결국에 이제 상징은 8개밖에 없습니다. 64개의 효를 설명하는 궤를 설명할 때도요, 결국에 나가면 64개 이제 곱하기 6식이 있죠. 384효가 또 있거든요. 그럼 주역이 이렇게 해서 방대해지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도요, 이 8개, 8개가 상징하는 것만 정확히 알면요, 거기서 말하는 설명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난 2000년간 이게 잘 안 됐던 거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번 강의 때 이해하시면요, 아주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중국에도 이거 설명한 건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 나온 역학책에서도요, 이거 설명한 게 없고, 우리나라의 다산 선생이 제일 그걸 설명을 잘 하셨어요. 근데 제가 대학 때부터 다산 선생 걸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주자권은 지금 안 맞습니다. 주자나 정의천에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공부했던 건 안 맞는 게요, 이건 이제 궤 또 들어가면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시도를 아예 안 했어요. 정자, 주자 이런 우리나라에서 했던 역학은. 그래서 다산 선생이 획기적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아니, 주역은 원래 그림인데, 개사전에 나와요. 역은 그림이다고. 그림을 우리가 번떠서 설명하는 건데, 천지의 그림을요, 궤로 그린 거예요. 그럼 이 궤 안에요, 무한한 정보가 있어요. 제가 이제 1, 2강 들으신 분들 이해하시죠? 이거를 111로, 이진법으로 1이냐 0이냐니까요, 111로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우주의 코드가 111이냐 101이냐 110이냐 101이냐 001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 8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 8개를 조합해 가지고 만물을 설명한다. 요게요, 되게 자연적인 방식입니다. 우리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재밌는 게, 우리 염색책 뭐죠? 아데닌, 구아닌, 이렇게 해서 AGC 그러면 이게 4개씩 있거든요. A, G, C, T. 그러면 4개 곱하기 4개 곱하기, 우리 유전자의 가능성은요, 64개 조합만 나와요.
그래서 64개, 우리 그 바이러스부터 우리까지요, 똑같아요. 다 64개 조합 안에서 다 만들어져요. 자연계가 하는 방식이에요. 이것도요, AGC도요, 동양으로 치면, 요게 하나의 2호씩이라고 계산하면요, 64개가 결국에는 6효로 설명이 되겠죠. 둘이라면요. 그래서 이 AGCT를요, 만약에 11, 10, 01, 00이라고 붙이면요, 요 세 개의 조합이라는 게 요 중에 하나겠죠. 10001이라든가 1. 그래서 유전자를요, 연결해 놓고 보면 쭉 10, 10, 1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진법으로 바꿔놓고 보면 10, 10, 10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어디서 끊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64개, 6효 단위로 끊자는 겁니다. 6수 가지고 끊자. 자연이 원래 그렇게 생겼으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강의한 게 그겁니다. 6 단위로 끊어야 되는 이유. 예. 우주에서 어떤 한 물건이 이루어지려면요. 요 물건이 하나 이루어지려면 제가 요거 들고 온 게 요 물건이 하나 우리가 정육면체거든요. 우리는 3차원 세계 사니까. 3차원 세계 설명하는데 왜 6이라는 수를 쓰느냐? 요게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은 3개라는 거죠. X축, Y축, Z축. 3개의 축이죠. 요게 동양에서 천지인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천지인은요, X축, Y축, Z축이고요. 천지인 간에 각각 음양이 있죠. 앞뒤, 좌우, 위아래. 예. 그래서 만물이라는 건 6수를 가져야 입체가 되기 때문에 6수 아래인 5까지는요, 동양에서 선천수라 그러고 생수라 그럽니다. 입체가 안 되거든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략적으로. 이게 염색체,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요, 제가 염색체 전공자가 아니니까 이제 설명 못 드리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돼서 이제 혹시 그 연구하시는 분이랑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더 알아보고 싶은 게, 이 염색체 중에요, 제가 특성을 모르잖아요. 그 중에 4개인가가 특성이 정확히 설명되는 게 4개 있더라고요. 요 조합 중에 어떤 조합이 나오면은, 그거 가면은 한번 끊긴다든가, 거기서 끊고 다시 시작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그것도요, 만약에 우리가 1010으로 설명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괴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그 괴의 풀이를 보면 관절 절개가 나오고 한번 끊어간다는 괴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다고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그 과학자가 아니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연구 과제로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중에 인터넷 가면요, 이거 가지고 별 조합이 다 나오는데요, 그분들 조합대로라면요, 전혀 의미가 안 나와요, 괴가 나왔을 때 괴에 가지는 의미랑 그 3가지가요, 유전자 조합, 코돈 조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코돈 조합 중에 3개가 등장하면 멈춰요. 그럼 이 3개의 조합에 멈춘다는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 여러 다른 어떤 동양 철학 하시는 분들이 이걸 갖다가 이게 태음이다, 보십시오. 이 태음이다, 태양이다 이렇게 붙이게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그걸 조합을 넣었을 때 맞아야 되잖아요. 괴랑. 예,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이대로 적지 마십시오. 이게 막 적은 겁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보는 방식은 이 조합들을 냈을 때 괴를 만들었을 때 괴가 가진 의미랑 실제로 그 유전자 조합이 갖고 있는 기능이랑 맞아야죠. 맞으면 아주 재밌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또 새로 시작되고, 요 네 가지 그 조합들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주역이라는 거는 우주를 설명하는 64개도 길고요. 일단 8개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81페이지부터 그 뒤로는요, 자꾸 이제 공부하실 때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숙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가 또 설명을 차분히 드리겠지만 미리 좀 예습해 놓으시면 좋겠다. 요걸 아시면요, 이것만 아시면 384요, 64개 다 들어가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것만 아시면. 이게 이러니까 이거죠, 이게 설명이 되죠. 간단하게 여기서 만약에 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64개 들어가서도 건이 나온다 그러면 요게 열매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하늘일 수도 있고 임금일 수도 있잖아요. 임금을 상징하는 경우 많아요, 실제로. 그럼 설명에 임금이 어떻다 이런 말이 갑자기 나오면요, 괴의 그림이 이렇게 생겨서 그렇구나. 이게 지금 조선시대 때 이렇게 접근을 안 했다니까요. 조선시대 접근법은요, 이 효를 세 가지고요, 1, 2, 3, 4, 5, 6이니까 오랑
이랑 친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나와요. 왜냐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이하면요. 64개에다 384회로 해놨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설명이 차별성이 없어요. 다 똑같은 설명을 잡고 들어가면. 근데 다른 거는요. 그림이 확확 달라지거든요. 다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 주역은 좀 저는 설명이 불완전한 주역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유전자 부분이 사실은 재밌는데요. 제 전공이 아니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네,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이 재밌는 게요. 우리 유전자 보면 이렇게 꼬여 있죠. 이렇게 재밌는 게 동양에서요. 동양에서나 이렇게 꼬여 있는 게 동양에서 등장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복희씨고요. 요아씨예요. 동양에서 이게 다산을 기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그림 혹시 보실 때 있으실 거예요. 밑에는 뱀이에요. 뱀 꼬리 모양이에요. 뱀 두 마리가 교미를 하고 있는. 어느이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신화에 보면 인류의 최초 두 남녀라 둘이 해서 사람이 낳았다. 그래서 복희 여아씨가 해서 여아씨는 여자인데 여아씨가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중국에 있는 신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성경이랑 비슷해서 중국인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뭐 억지로 갖다 오실 필요는 없고요. 여아씨가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는데 잘 구워진 게 황인종이고 설익은 게 뭐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타버린 게 흑인 이런 신화가 있어요. 그 여아씨가 복희 씨 누이예요.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는데 누이라고 전하고 요 분은 재밌는 게 여자인데 여자면 땅을 상징하고요. 남자는 하늘을 상징하는데 하늘은 또 땅을 재는 곱자죠. 네모를 재는 곱자를 들고 있고요. 여아 씨는 컴퍼스를 들고 있어요. 돌리면 빙 돌리면 또 원이 나오는. 음양이 섞여 있죠. 양 안에 또 음을 그려놓고 음 안에 양을 그려놓고. 근데 두 개가 꼬아져 가지고 만물이 만들어진다는데 요즘 보면 유전자 모양이랑 되게 똑같죠. 근데 이게요 여기만 동양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서양의 제일 고대 문명이죠. 수메르 문명 지금 거기 가면요 거기도 똑같은 신화가 있고요. 거기에는 뱀이 이렇게 꼬고 있는 그림이 계속 발견돼요. 그리고 여기를 엔키라는 분이 사람을 만들었고 그 여동생인 린 후르상인가? 요 분이요 자기 자궁에다가 뭐 이렇게 인공수정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인간을 낳아요. 그래서 이게 수메르 신화가 노아의 방주 신화의 원형이거든요. 수메르 신화가 더 오래됐는데 그때 이렇게 엔키가 이렇게 해서 인류를 만들었는데 다른 신들이 노하니까 엔키가 가서 얘기해 줍니다. 자기가 만든 인간이라 피하라고 도망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동에 있는 지금 고대 문명에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그래서 저런 그림들이 원형으로 봅니다. 적십자사에서 뭐 이렇게 뱀 꽈진 이렇게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데 되게 원형으로 많이 써요. 그 후대로 계속 그 문양들이 내려오는데 요즘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역학이랑 이제 관계는 조금 있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재밌죠. 음양이 자꾸 얽히고 설켜가지고 거기가 인류의 어떤 근원이 되고 여기서 생명이 나온다라는 발상을 예전 고대인들이 했는데 근래 이제 발견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염색체라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예, 우리가 앞으로 다룰 하도니, 낙선이 동양 역학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가보면요, 음양이 얽히는 모습들이에요, 결국에. 결국 우리나라 태극기 있잖아요. 태극기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지만 요거 풀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계속 음양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요걸 풀어놓으면요. 양이 점점 커지다가 음이 점점 커지다거든요. 즉 우리 주식 곡선이랑 똑같습니다. 주가 양이라는 건 위로 발산하다가 음이 이겨서 다시 음이 밀어내려요. 그러면 또 어느 한계 바닥 치면요 다시 양이 치고 올라가요. 또 어느 선 되면 또 치고 내려옵니다. 우주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양학이랑 지금 현대 물리학이랑요 둘이 아니라는 게요. 보는 사물을 분석하는 어떤 틀이 다른 거지 기본 원형은 똑같아요. 그 틀에서도 원형은요. 서양에서도 지금 결국에 마지막 들어가면 밑에 들어가면은
사물은 그 입자는 파동과 어떤 입자성을 같이 다닌다. 우리 가장 소립자 세계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그 서양의 그 양자역학의 대가인 그 보호가 이 태극 문양을 자기들 마크로 쓰거든요. 예, 입자성과 파동성. 그 얘기는요. 입자성과 파동성이라는 게 만물이 입자성은 여기 한 덩어리죠. 입자인데요. 파동은요. 안 끊어지고 한 덩어리입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쪼개져 있거나 한 덩어리거나 하나로 이어져 있거나. 근데 동양역학에서 이게 한 덩어리라는 걸 표시할 때는 건을 쓰고요. 쪼개져 있다는 걸 표시할 때 곤개를 씁니다. 사실은 여기 낱개들이에요. 쪼개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곤은 땅이 돼요. 땅은요. 흙알갱이들이 쪼개진 흙알갱이들이 뭉쳐서 이루어진 게 땅이거든요. 하늘은요. 가를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하늘이거든요. 가를 수가 없기 때문에 파동성을 상징하고요. 곤개는 입자성을 상징합니다. 쪼개진 것들이 뭉쳐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쪼개질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흙을 파면 다 쪼개져 있죠. 근데 하늘은 가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우주에서 우리 이 하늘과 땅이 인간 생명의 제일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결국은요. 우리가 요 하늘과 요 땅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 역학이라는 거는 제가 뭐 이제 그 1, 2강부터 쭉 설명해 왔지만 역학이라는 건요. 이겁니다. 코드를 보는 거예요. 바로 눈에 있는 그 하늘과 땅만을 보는 게 아니고 이 공기도 쪼개보면 또 쪼개질 수가 있겠죠. 근데 뭘 보냐면요. 0, 0, 0이냐 1, 1, 1이냐 해서 우주의 애초에 설계가 어떻게 돼 있냐를 보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이 우주의 프로그램을 이해하려는 게 역학이에요. 결국은 신의 뜻이에요. 동양은. 그래서 동양 역학을 모르면 주역을 하면은 뭐 신통한다 이런 말이 내려오는 게요. 신의 공식을 읽어내려는 게 역학이고 그걸 읽어내서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왔나? 이쯤에 있나? 이쯤에 있나? 내 인생이요. 지금 어떤 코드의 지배를 받고 있나를 알아내는 게 이제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는 거는 더 나중 얘기고요. 본래는 우주가 이런 식으로 됐다고 설명을 못하면요. 점을 쳐봤자죠. 기본 원리가 이거거든요. 우주는 음양이 진동하고 있고 그 음양이 진동하고 있는 게 우주니까 현대 물리학에서 우주 만물은 진동하고 있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요. 음양오행은 거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서양 학자분들도요. 조금만 이해하시면 역학 이런 거 이해하는 거 전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를 쉽게 설명을 못해서 문제죠. 동양 사람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역학도 아마 지금 역학도 서양 분들이 설명 더 잘할지 몰라요. 예, 우리가 등한히하면요. 그쪽은 합리적으로 접근하니까 훨씬 더 많은 걸 알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라이프니츠가요. 그게 몇 세기인가요? 18세기인가요? 중국의 이런 역학들이 바로 번역됐을 때요. 라이프니츠가 바로 팔게 받아가지고 자기의 그런 라이프니츠가 리븐 발명한 사람인데요. 뉴턴이랑 거의 동시에 발명해서 지금도 누가 먼저인지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철학자이자 과학자인데 바로 받아서 111 해가지고 이진법으로 계산해서 이건 7. 다 써놓은 게 있어요. 지금. 수학적으로요. 다 풀어가지고 자기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 책들이 활발하게 번역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게 서양에 전해져가지고 그게 서양 과학 문명의 물질 문명의 흥기예요. 동양 철학이 다 뒤져요. 동양 어떤 문명들이. 그게 지금 시중에 가면 책으로 있어요. 서양은 동양에 의해서 뭘 가져갔나 하는 게. 그 당시만 해도요. 서양에선 중국이 환상의 나라였어요. 18세기. 17세기, 18세기.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제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바로 중국을 무시합니다. 실제로는 중국 와보고 마르코 폴로나 다 뿅 갔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꿈꾸던 이상 국가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임금 아래 일사불란한 중앙 집권제 국가였거든요. 서양에서는 무질서하게 살다가 상상 속에서만 하느님 아래 딱 일사불란한 어떤 정치 체계를 상상하다가 서양에서는 근대에 와서 이루어진 게 고시 시스템이잖아요. 고시를 봐서 관료를 뽑는. 그전에 주먹구구시로 뽑았거든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과거 시험이 언제부터 있었는데요. 체계적인 고시 시스템이요. 중앙집권적. 이게 서양에서는 근대화의 산물들이 동양에서는 그때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양이 다 근대적이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서양 문명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기 나침판이니 뭐니 다 중국에서 개발된 거요. 우리나라는 저는 중국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삽목했다고 보지만요.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동양에서 안 쓰던 방식으로 쓰이면서 서양 물질문명을 흥기시킵니다. 그래서 절대 이 동양 것들이요. 뭔가 서양한테 원초적으로 뒤지는 것들이다 이런 발상은 말이 안 맞습니다. 좋은 제품도요. 그
장자에 나오는 얘기지만 뭐죠? 이런 어떤 그 동네에 전하는 신비한 약도 그 동네에서는 빨래하는 데 쓰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얻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듯이 어떻게 쓰느냐 문제거든요. 동양에는 보물들이 많고요. 예, 서양인들이 잘 썼다는 거죠. 잘 썼지만 또 지구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동양인들이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걸 한번 돌아보는 것도 꽤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뵀던 이제 서양 학문을 하시는 분들 보면 안타까운 게 비싼 로얄티를 지불해야 돼요. 결국 남의 거를 쓴다는 게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사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중국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동이족들이 원래 역의 원형을 만듭니다. 사실은 역사를 파고 들어가면요. 지금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게 홍산 문화라고 고조선 문화 있던 데를 팠더니 역의 원형들이 나와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남의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의 거라고 생각하면요, 저희가 또 사대주의가 갈 겁니다. 이런 걸 만들어낸 뛰어난 중국과 이걸 갖다 써야 되는 한국, 계속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안 돼요. 지금 담장이 지금 한반도까지 끊어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 형제 나라가 지금 좀 개판을 쳐서 지금 우리 거 주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담장이 거기 그어졌다고 그 안쪽에 있던 게 우리 게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던 거라, 저는 이 주역을 할 때도요, 제가 반드시 이 주역을 이해하는 틀은 제가 반드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천부경입니다. 천부경. 동양 우리나라에 내려온 천부경이, 그 천부경이 없다면요, 주역이 이해가 안 돼요. 실제로는 주역에 나온 이런 수리들을요, 왜 걔는 6시, 왜 3시고 왜 꼭 6으로 설명해? 이런 거 설명할 수 있는 건 천부경입니다. 81자밖에 안 되는데요, 1부터 10까지의 비밀을만 풀이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는 역을 공부했기 때문에 역이 잘 보였어요. 뭘 보든지 쉽게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그냥 역을 들어가면요,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6이라고 나오지 이렇게 6이어야만 되는 필연적인 이유, 이게 다 수리학인데 결국에는 수리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자세히.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역을 한번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 이제 좀 거의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괴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원리만 아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물은 이 육면체죠. 예, 우리가 입체 3차원 세계라는 건 요거죠. 축이 3개죠. X축, 예, 이게 X축인가요? 예, Y축, Z축 일반적으로 한다 치면요, 동양식으로 얘기하면요, 위아래를 가르는 걸 천축이라고 하고요, 좌우를 동서를 가르는 걸 지축이라고 하면 쭉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이 축을 이제 인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여기 이제 정육면체가 여기 걸리겠죠. 그러면 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천지인당 플러스 음과 양 플러스 음과 양 플러스 음과 양이 있다고 치면요, 예, 그래서 괴는 한 괴가 6회로 이루어지는 원리가 이렇다. 지난 시간 한 겁니다. 그래서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설명해야 사물의 전체가 윤곽이 잡힌다. 예, 그거 하나랑요. 8개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8개가 어디서 나왔냐? 보십시오. 여기는 뭘까요? 여기 설명하면요, 플러스 여기 있다고 보시고요. 꼭지점이 8개 있죠. 사물에는요, 8개가 원래 내재돼 있어요. 우리 몸뚱이 하나에도요, 8개가 지금 내재돼 있어요. 앞뒤 위아래 좌우가 있다면 6이 필요하고요. 6이라는 숫자가 우리한테 필요하고요. 거기 각 꼭지점들이 8개가 내재돼 있어요. 사물에는 8개가 뭐냐면 여기 플러스죠. 여긴요, 하늘은 마이너스인데, 하늘은 마이너스인데 땅이나 사람은 플러스죠. 여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플러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8개가 다 나오겠죠. 플러스를 111이라고 하고요, 101이라고 하고요, 011, 001 하면 괴가 하나씩 나오죠. 네. 그래서 이 8개라는 거는 신기한 게 아니고
또 다른 관점으로 바로 제가 풀이해 드릴 겁니다. 그냥 이거 가지고 이대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8개라는 거는 자연에 원래 내재되어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1부터 10이라는 숫자가요. 동양 철학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우리나라 천부경이요. 1부터 10까지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81자 안에서요. 1부터 10이 갖는 서로 관계와 의미에 대해서만. 그래서 우주 만물에는 원래 그 수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만물은 꼭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신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동양 철학에서는요. 신의 뜻이 그렇다. 동양 철학에서 신은 인격 신이 아니고요. 어떤 질서를 가지고 우주를 움직이는 게 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이 있다는 거 증명해 보시라면 저는 이겁니다. 이 물건이요. 지금 떨어지는 게 신이 있다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은 있겠죠. 중력의 법칙을 가지고 이 물건을 눈앞에서 떨어뜨리는 그걸 동양 철학에서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력의 법칙 어딜 가질 않아요. 이 우주가 무너지고 다음 우주가 나와도 또 그 법칙을 가지고 우주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불변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겁니다. 불변의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여기고요. 내가 지금 현재 어느 프로그램의 지배를 받고 있나 알아내는 게 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렵지도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우주에는. 그래서 우리 인생사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두 개죠. 순경, 역경 그럽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예. 그러니까 점을 치면요. 결국엔요. 기룡을 보는 거죠. 앞으로 좋겠냐, 앞으로 나쁘겠냐. 주식을 치면요. 오르겠냐, 내 떨어지겠냐. 크게 나누면 둘입니다. 근데 쪼개다 보면 상황이 여러 가지죠. 예. 내려간다는 것도 그냥 내려가는 건지, 완만하게 가는 건지, 올라가는 것도 완만하게 올라가는지, 치고 올라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요. 우리 태극기만 아시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르겠죠, 관점이. 그래서 이 8개를요, 우리 태극을 크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만 나누면 음양이고요. 지금처럼 8개로 쪼개본다는 건요, 이렇게 보는 거겠죠. 여기서 보는 거, 여기서 보는 거, 여기서 보는 거, 여기서 보는 거, 여기서 보는 거. 우리 태극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태극기 가져다가요, 선만 신나게 그어보시면 됩니다. 8개는요, 이 8개 상황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요, 음이 다 해가지고 이제 양이 시작되는 상황이죠. 음이 꽉 찼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제 새 양이 시작된다는 부분에서 보면 양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는 양이 꽉 찼다, 음이 시작했다. 양이 지금 꽉 찼다, 음이 꽉 찼다. 양이 이제 한참 자라고 있다. 양이 꽤 자랐다.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더 쪼갤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더 쪼개면요, 12개로 쪼개요. 여기서 한 번 더 쪼개면요, 이렇게 해서 12개로 쪼개면 우리 12달이 나옵니다. 12달도 다 이걸로 똑같아요. 12달이 이거예요. 자, 여기 해가 제일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는 순간 동지점입니다. 여기는 춘분점이고요. 여기는 하지점이고, 여기는 추분점이에요. 12개로 나옵니다. 이거 궤로 다 분석이 가능해요. 궤로 설명할 수. 12개니까 6개로 설명이 다 가능하죠. 예. 춘분점. 나중에 제가 다 할 겁니다. 일단 6혀로 설명하면 밑에가 땅이고요. 위에가 하늘이거든요. 8개는. 그럼 양이 하나 위로 치고 올라왔다는 건 땅 위로 이제 만물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쯤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6개가요. 음양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지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겠죠. 음이 하나 생겼다. 동지는요. 순음이다가 양이 하나 생겼다. 나중에 이거 제가요. 요걸 이게 자축인묘로 하면 자, 축, 인, 묘. 춘부는 묘가 되고요. 진사, 오. 여기는 오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가을은 유가 되겠죠. 6월. 저 반대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음이 이제 또 치고 올라왔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이 각골문적으로 한자의 설명과 그 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이 관계들을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릴 겁니다. 한번 다시. 그래서 대충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이거 복잡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무서운 나라인 게 태극을 중국이 자꾸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국기에다가 박아버렸어요. 중국이 아주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태극기 뺏긴 거에 대해서 중국이 늘 우리한테 뭔가 뺏겼다라는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도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꾸 주장한다고 중국 내에서 계속 그런
한국을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혐오하는 그 주장을요 누가 계속 부추기는지 우리가 하지 않은 것까지 나와요. 손문이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더라. 한국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 한 번씩 돌아요. 그래서 계속 한국에 대한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더 골 때리는 거는 중국인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는요. 학자들이요. 동북공정 하는 걸 들어보면요. 동북공정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랑 중국이 하나예요. 자기들의 근원이 동이족이래요. 이제는. 논리가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홍산 문화, 우리 고조선 문화에 해당되는 거기에서 제일 한 10,000년 전까지 올라가 버리니까요. 황제도 동이족이고 지금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랑 싸웠던 악비 장군 같은 중국의 충신이요. 지금 민족 해방에 방해한 자가 됐어요. 자기들이 수를 놓다가 자충수를 계속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자기네들 학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이런 게 부추기는데요. 근데 그러나 저러나 우린 태극기 갖다 써버렸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태극 하나가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태극기 갖고 있다는 게 태극 하나만 우리 태극기만 봐도요 8개 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셔도 음양만 아셔도 좋습니다. 음과 양이 있다는 것만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그 8개 있다는 것도 이해하셨죠? 예, 만물에 8개가 새겨져 있다. 그렇죠? 플러스 111. 건깨가 여기 있고요. 택깨, 이깨, 진깨, 손, 감, 간깨, 곤깨 해가지고 건태, 이진, 송강, 강권이 여기에 바른 순서인데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을 이제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많이 이제 다른 거 접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무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일단 초점을 둘 거고요. 그런 거 치면 이제 좀 어렵죠. 그런데 그래도 조금만 투자하시면요. 동양 철학에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경전이잖아요, 이게.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동양 철학의 핵심은요. 서양 철학도 똑같습니다. 그 서양 철학 동양인과 서양인 기질이 달라서 그렇지 서양인이 되게 분석적이고요. 동양인은 하나로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동양인들 사고가 좋습니다. 사실은. 뭐냐면요. 요 컵에 대해 설명해봐라 그러면 이 컵이 누구나 이 얘기를 컵을 들으면 알 수 있게요. 느낌을 전달해주는 어떤 말을 한마디 해주길 좋아해요. 동양은. 왜냐하면 컵이라는 게 그 사람 마음에 확 떠올라야 되니까요. 서양식으로 하면요. 이 컵의 재질부터 분석에 들어가다가 뭘 분석하는지를 잃어버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서양 근대 철학 한번 책 보시면요. 읽으시는 중에 되게 머리가 아프고 답답해지고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분석하다가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 들 정도로 가요. 사실은 그분들도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를 되게 신비한 거로 알고요. 이걸 내가 지금 부족하다. 더 읽어보자 하시지만 동양 철학책을 읽으면요. 머리가 맑아지게 돼 있어요. 몸이 건강해지게 돼 있고. 근데 서양이 원래 그랬냐? 안 그래요. 소크라테스나 스토아 철학이나 그 고대 철학으로 올라가면요. 간명합니다.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우리가 흔히 아는 명상록의 저자 스토아 그 철학자가요. 맨 앞에 자기 책 앞에 써놓은 게 있어요. 내가 논리학에 안 빠진 건 천만다행이다. 하늘이 도우신 거다. 자기도 거기 빠졌으면 아마 그러고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요. 거기 안 빠지는 게 나름 철인들의 반열에 오르는 되게 그 조건이에요. 사실은. 그 분석에 빠지다가 잃어버려요. 자기가 뭘 분석하는지. 그래서 동양의 장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대신 서양은요. 과학에 맞아요. 그런 분석이. 왜냐하면 과학은요. 있는 걸 가지고 연구하니까요. 근데 서양이 철학을 연구하면요. 동양에서 철학 연구하는 거랑 그 수준이 더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대단하게 하시는데요. 떨어지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 가지고는 아무리 복잡하게 분석을 해도 답이 떨어지지만 눈에 안 보이는 걸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길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는 사람들은 그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던져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분석한 뒤에. 듣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을 못 해준다는 건요. 본인도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정확하지 않은 철학서들이 사실은 길을 더 헤매게 만드는데 동양 철학의 핵심은요. 지금 주역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 뿌립니다. 양과 음입니다. 우주에는 양과 음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걸 왜 음양기라고 안 하고요. 태극이라고 부르잖아요. 요거
태극기라고 하나 이해하시고, 우리나라 태극기가요, 태극이라고 부르지 음양기는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되게 엄청난 겁니다. 태극이라는 건요, 동양에서 하느님이에요. 신이에요, 동양에서. 태극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잘 모르고 지금 쓰니까. 태극이라는 게요, 이런 이미지입니다. 빅뱅이 시작됐다 하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빅뱅이. 우주가 나왔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파고 들어가서 한 점에서 나왔겠죠. 태초의 한 점. 동양에서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한 점을 태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 확장해서 그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그 성경이나 이런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우주를 창조주예요, 사실은. 이걸 인격적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 피조물이니까요. 인간 이상의 어떤 정신이에요. 우주의식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우주의식인데요. 이 의식을 왜 태극이라고 하느냐? 클태자죠. 클태자의 꼭지점 극자입니다. 북극 남극 할 때 꼭지점이요. 그러면 꼭지점은 꼭지점인데 위대한 꼭지점이라는 겁니다. 왜냐? 우주가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요. 이 원주를 지금 우주로 보시고요. A라는 물건, B가 은하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C라는 인간, D라는 동물, 식물, 이 모든 존재들이요. 다 여기서 나왔어요. 모든 만물이 파고 들어가면 만나는 한 점. 그걸 태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국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무국이란 말은 태극이랑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건데요. 태극이, 이 점이요, 보세요. 이 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는 창조물 입장에서 보면 태극이란 말이 나오겠죠. 우주의 위대한 꼭지점, 우리가 나온 자리니까요. 우주가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존재는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요? 태극이란 말 자체가 만물의 존재를 전제하거든요. 만물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태극이. 그러면 근데 이런 겁니다. 제가 집에 가면은 가장이면 제 이치가 아버지겠죠. 근데 저 혼자 있을 때는요. 가족도 있고 저 혼자 어디 단풍놀이 가서 혼자 쉬고 있을 때는 저는 그냥 저잖아요. 그때 무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꼭지점이라고 할 것도 없다. 예, 원래 신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예, 우주의 그냥 신인데 자기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이 부를 때는 태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극은요, 우주가 나온 뒤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없는데요. 무국이라는 말도 원래 없는데 우주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만물을 구별하다 보니까 만물하고 다른 그 신에 대해서 태극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 자체에서는 무국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고 꼭지점을 세울 수가 없죠. 그 얘기는 우리가 북극이다. 지구에서요. 북극이 태극이다. 제일 꼭대기다. 라고 알고 다 갔으면 북극에 딱 서 있으면 더 꼭대기가 없잖아요. 사실. 그때 무국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 그 신 자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신이 만물을 만든 창조주고 아버지일 때 우리가 태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태극기가 엄청난 거죠. 태극기가요. 우주 만물은 다 여기서 나왔다라는 걸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냥 태극인데 하나로 그려놓지 음양을 쪼개놨을까요? 근데 저게요. 서양 철학자들도 저걸 알았어요. 쉘링이나 괴테 같은 사람이, 괴테는 문학자로만 알잖아요. 근데 철학에도 조예가 깊었는데요. 괴테가 제일 쉽게 얘기해요. 문학자니까. 우주에는 반드시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산성과 알칼리성, 이거 비유를 들어요. 우주에는 반드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하더라, 자연계에는. 고로 우주의 배후에는 음양 통일체라는 어떤 원형이 있을 거다. 그래서 원형이라고 불러요. 뭔가 원형이 있다. 음양 통일체. 나오면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우주가 뭔 속인지 모르지만요.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보면 반드시 팽창과 수축, 빛과 어둠,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는 거죠. 고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속이, 하나님의 뜻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태극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빛과 어둠으로 나타날 때는 음양이 되는 거고요. 그 빛과 어둠의 원형의 존재를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 태극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 정확히 이해하는 게 엄청난 거죠. 이게 역학의 제일 핵심입니다. 태극에서 우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태극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도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를 종합해 보죠.
우주에는요. 그럼 이 태극에는 이 태극을요. 너무 벗어나면 안 되죠. 이 정도. 그럼 여기를 지우고 다시 할게요. 아무튼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말씀드렸지 8개도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8개도 여기서 나오겠죠. 아까 제가 이렇게 그 얘기는요. 태극이 간단한 것 같지만 저 태극 그림이요. 신의 뜻을 제일 잘 표현해 놓은 거예요. 쪼개기 나름이거든요. 6개로 쪼개면 삼음삼양이 나오고요. 한의학에 인체가 삼음삼양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한의학 경락들이 삼음삼양이 나오고요. 6으로 쪼개면요. 이걸 8개로 쪼개면 8개가 나오고요. 5개로만 쪼개면요. 만약에 오행이 나와요. 오행 그러면 이제 지금 홀수로만 얘기하죠. 나머지 것들은요. 짝수랑 홀수랑 짝이 되죠. 오행에서 가운데 빼면 사상이 나와요. 오행이 아니라 한 줄로만 연구하면 하나, 둘, 셋 하면 천지인이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태극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결국 음양일 뿐이고요. 결국 음양이지만 태극기가 음양기라고 안 부르고 통합해서 음양통일체인 태극이라고 부르죠. 하나예요. 태극은 그래서 일어날 숫자는 태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둘 마르면 하나고 펼치면 우리 주먹이랑 비슷해요. 마르면 하나고 펼치면 5이죠.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그 선문답할 때 주먹을 많이 쓰시는 게요. 부처는 뭡니까? 딱 요거 부릅니다. 쥐면 하나죠. 태극이에요. 펼치면요. 오행이죠. 불교에서는 오행이 아니고 오온이 있죠. 색수상행식. 펼치면 색깔, 내 감정, 생각, 의지, 이 식별이 되지만 둘둘 마르면요. 하나죠. 태극이에요, 이게. 그래서 선사들이 이런 거 표현하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선사들이요. 하나가 깨져서 7이 됐네. 이런 말도 씁니다. 하나는 태극인데요. 태극이 작용을 하면요. 아까 정육명체가 되죠. 7은 뭘까요? 이게 수리철학입니다. 7은요. 요걸 움직이는 게 7입니다. 가운데 중심. 전후 좌우 아까 이렇게 전후 좌우를 가른다면 중심점이 있겠죠. 중심점까지 해서 7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이 원리를 얘기한 겁니다. 천지가 7일 만에 창조됐다고 할 때요. 하늘이 생겨요. 하늘 생기는 게 한 이틀 먹어요. 하늘적인 게. 땅적인 게 생기는데 한 이틀 먹어요. 생명체가 탄생되는데 한 이틀 먹어요. 그러면 전후 좌우 다 나왔죠. 축이. 그럼 가운데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루 쉬세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지금 우리 일주일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일주일 돌고 하루 쉬어요. 중심점에서 쉬는 겁니다. 거기서 또 움직여요. 전후 좌우 상하. 그래서 펼치면 7이고 작용을 하면 7이고 둘둘 말면 하나다. 이런 거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천부경에서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신 게 천부경의 7일묘연이라는 걸 이해하신 겁니다. 7은 일이 묘하게 불어난 거다. 천부경에서 이 구절이 있어요. 천부경은요, 81자의 이 수리철학을 다 넣다 보니까 엄청 압축되어 있는데, 이해되십니까? 한 점, 우주의 한 점 태극이 부풀면 요게 돼요. 부풀면 여러분이 돼요. 여러분의 몸뚱이가요, 몸뚱이는 전후좌우가 다 있죠. 6이죠. 근데 그 움직이는 거 0이죠. 정신이 있어야 움직이죠. 정신이 7입니다. 그래서 6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신없는 몸뚱이겠죠. 정신이 아직 발현이 안 된 몸뚱이, 씨앗이에요, 6은. 제 1강, 2강 들으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6, 7, 8, 9가 갖는 의미. 6은 몸뚱이는 다 갖췄는데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씨앗이에요, 겨울이에요. 7은요, 움직였어요. 봄이에요. 9는요, 할 수 있는 걸 다 표현했어요, 제가. 여름이에요. 8은요, 다시 쪼그라듭니다. 6은요, 다시 자요. 자, 이것도요, 태극에 원래 들어있는 겁니다. 6이 여기고요. 7, 양이 한참 발현되다가 9, 표현할 거 다 해보고 다시 쉬어요. 우주는 태극이 하나님의 뜻이 저렇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장수장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쪼그라들어 사라져버려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사라지지 본체가 사라진 건 아니죠. 신은 영원하니까 또 나옵니다. 또 나오고. 그래서 우주가요. 이 우주가 제가 이제 과학자는 아닙니다만 이 우주가 사라질 거냐? 사라지겠죠. 또 나올 겁니다. 별들이 사라져 가는데요, 다. 우주 자체도 언젠가 사라지겠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나오겠죠. 왜냐? 우주는 원래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신의 뜻이 그렇다면 이거보다 요즘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이 그렇게 설정돼 있어요. 태극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사라진 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끝없이 순환하면서 끝없이 변화를 겪는 거죠. 끝없이 또 거기서 자라고요. 거기서 정보를 더 얻고 경험치를 더 쌓고. 예. 하지만 기본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그게요. 이게 천지인으로 쪼개졌다고 하지만 기본 프로그램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하늘도 생장수장을 겪고 땅도 생장수장을 겪고 사람도 똑같이 거기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역학은요. 역학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주의 프로그램을 이해해서 지금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뭐 제가 갑자기 그 온 지구 인류를 다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요 평생 살아도 만나는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동양철학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점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주의 프로그램대로 사는가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처럼요. 내 뜻대로 안 살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가 동양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이요. 이 주역을 공부하니까 제자들이 불만을 품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점을 공부하십니까? 학자가. 양심만 평생 파셨다는 분이 인의지만 파셨다는 분이 왜 점을 공부하십니까? 하니까 여기 도가 있어서 그렇다. 당시에도 이걸 점치는 책으로 아는데 공자님은 뭘 봤냐면요. 요 안에 우주의 프로그램이 들어있다는 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이 쳐진다. 나는 그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 상경, 하경보다 저희가 이거 먼저 하는 이유가요. 이게 공자님이 달아놓은 거거든요. 주역이라는 점책에다가 뒤에다가 철학책을 담아놨어요. 갑자기. 요 얘기는요. 요즘 타로점 많이 치시죠. 타로점 뒤에다가요. 누가 타로의 철학에 대해서 한 권을 몇 권 책을 써서 붙여놓은 격입니다. 타로 점 내용보다 사실은 관심이요. 우주가 이 주역의 음양대로 굴러갈 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옳으냐입니다. 그래서 이게 1, 2강 때 했던 얘기 제가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역을 공부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늘의 프로그램, 천명대로 살려고 하는 거다 하는 요겁니다. 그래서 점치는 것보다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 점도 당연히 이제 이 원리 하에서 하는 거니까 점도 당연히 다 이해하시게 될 거고요. 그 전에 제가 제일 핵심이 뭐냐. 태극이면 오행이죠. 가운데 점까지 하면 오행입니다. 인간의 오행이 뭐냐 할 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안 계신 분도 많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그 서울 박아놓은 거 보면 안다는 거죠. 이쪽에 흥인지문이요. 이제 동서 바라보는 건 여기선 여기가 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기가 지금 동으로 보고 한 거고요. 북쪽이 이쪽이니까요. 해가 이쪽에서 지니까 가운데 보신각을 세워놓고요. 서쪽에다가 돈일문을 세우고요. 남쪽에다 숭례문을 세우고요. 북쪽에다가 홍지문을 세웠다는 겁니다. 인의지 신이에요. 이게 오행의 핵심입니다. 즉 이대로 하시는 분이요. 제일 주역 점 몰라셔도 돼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말 나오시려면요. 이대로 사시면 돼요. 여기에 우리 양심, 우리 태극에 해당되는 게요. 뭐겠습니까? 우리의 인체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이겠죠. 근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마음은 아니에요. 하루 종일요. 제가 편견도 심하고 욕심도 심해요. 우리 마음 중에 제일 순수한 부분이 이 신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게 신적인 순수의식이거든요. 그 순수의식의 경우도요. 순수의식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의해지심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결국 순수의식도 태극이니까요. 거친 의식은요. 여기가 희노애락입니다. 희, 분노, 슬픔, 즐거움. 거친 의식은 희노애락으로 표현이 된다면요. 순수의식은요. 사랑, 이게 지금 희가 이쪽에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서울에다 놓고 얘기를 해서요. 원래 여기 태국에서는 여기가 목이 기쁨인데 가을이 분노고요. 가을에 심판을 받고 봄에 만물이 무럭무럭 자라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조선시대 그 퇴계 율곡 이런 분들이 계속 싸우신 사단 칠정 논쟁입니다. 사단이요. 인의지의 마음과 칠정, 희노애락의 마음, 요 두 마음의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선 선비들이 제일 연구한 게 이거예요. 이게 역학이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신의 프로그램이 인의의 지신을 깔아놨는데 저급한 표현이 희노애락이고 고급스러운 표현이 사랑과 이는 사랑이고요. 의는 정의, 예절, 지혜, 성실입니다. 이 신은요. 남을 잘 믿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신뢰를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실이에요. 남이 믿을 만하게 말한 건 반드시 지키는 게 신입니다.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 신뢰 요게요.
여기서 나온 거고 이게 음양의 표현이고 이걸 잘 아시는 분이 동양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게 성인이라는 게요. 보십시오. 귀 이자에 말씀 원자에 이 부분이요. 각골문에서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높이 서 있는 사람인데 뭘 잘하시는 분이냐 탁월하신 분인데 잘 듣고 얘기를 잘해줘요. 뭘 듣냐면 천명을 들어요. 하나님 말을 듣고요 얘기를 해줘요. 이게 성경으로 치면 선지자시죠. 선지자, 예언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이 안 들려요 전혀 사람들은. 근데 잘 듣고 얘기를 해줘요. 하늘에 지금 프로그램이 111 지금 현재 일하면 된다. 아니면 하늘의 뜻이 지금은 수굴이라고 한다. 사랑하라고 한다. 정의하라고 한다. 이 얘기를 계속 들어서 해주는. 어디서 듣겠습니까? 안에서 들어요. 자기 내면에서 들어요. 신성의 소리를. 이 센서가 발달된 분들이 성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 프로그램, 결국 태극이라는 겁니다. 음양의 태극을 잘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성인이고요.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동양학에서도 결국 핵심이고 이게 역을 하는 공부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응용이 돼서 이제 점도 칠 수 있는 거죠. 이 원리대로요. 지금 몇 시나 됐나요? 시계가 예,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태극을 한번 제가 이제 차차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만 계속 이해하세요. 제가 8개를 설명하고 12월을 설명하더라도요. 태극에 불과하죠. 태극에 불과합니다. 심플하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뭐든지. 복잡한 것도 간단한 데서 나오니까 여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수리가요. 하나라는 게 보십시오. 이게 아까 육면체로 쪼개졌지만 이거 하나잖아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라는 숫자가 있고 위아래가 있죠. 그럼 둘이죠. 둘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요거 하나면요. 1부터 10까지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예요. 그리고 위아래가 둘이에요. 만물은요. 만물이 존재할 때 반드시 빛과 어둠이 있는데 결국 이게 통일체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하나란 숫자가 나오고요. 음양이 둘이란 숫자가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천지인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그어가지고요. 세 점을 찍어 보십시오.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플러스 마이너스 중간이 나오겠죠. 이게 천지인입니다. 양적인 거, 음적인 거 중간에 섞여 있는 게 사람이에요. 왜 사람은 중간에 섞여 있다고 보느냐? 몸뚱이는 땅이죠. 죽으면 땅으로 가요. 자기 성질이 땅이라. 정신은요. 우리 정신은 안 보이잖아요. 하늘이에요. 안 보이니까 하늘이에요. 양성이죠. 양성이라는 게 아까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형체도 없고 안 보여요. 하늘처럼. 몸뚱이는 땅처럼 보여요. 그래서 중간에 섞어놓은 것들이라 사람이에요. 사람 친구들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동식물이 여기 들어가요. 동양에서. 그래서 천지 만물 하면 이렇게 돼요. 돌멩이는 땅에 들어가잖아요. 식물까지 사람으로 쳐져요. 이해되십니까? 식물도 죽고 살고가 있잖아요. 식물도 죽으면요. 육신만 남기고 거기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생명이 애초에 보이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이 사라지는 게 있는 것들은 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 중에 제일 대표예요. 인 그룹 중에서는 제일 대표예요. 생명체 그룹. 여기가 이제 생명체들이죠. 생명체 그룹 중에 제일 대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3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사로 쪼개면요. 이게 쪼개는 공식이 있어요. 1은 통합이고요. 홀수는 그래서 양수예요. 양수는 통합을 하고요. 음수는 분열을 하니까요. 분열하면 쪼개지면 아까 음이라고 그랬죠. 한 덩어리면 건깨고요. 쪼개지면 건깨죠. 3은요. 다시 양이죠. 위아래 하늘 아버지, 어머니 쪼개져 있는데 자식이 생겨가지고 합쳐요. 4는요. 또 쪼개집니다. 4로 분열됐죠. 동서남북으로 쫙 찢어져 버려요. 그렇죠? 지난번에 했던가요? 제가 한문 하나하나 써가면서 했죠. 4는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게 나눌 팔자입니다. 쪼개졌다 이 뜻입니다. 사방으로 쪼개졌다. 동서남북으로 쪼개졌는데요. 보세요.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사상이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설명이 안 되죠. 아까는 플러스 마이너스 설명했는데 이제는요. 네구팅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여기는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여기는요. 마이너스 플러스. 뭐냐면요. 주역에서 밑에 있는 게 더 옛날 거로 쳐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일단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음이었는데 양이 하나 생겼죠. 지금 음했는데 여기는요 양인데 음이 하나 지금 생겼죠. 여기는 음이고요. 그러니까 요게 1, 0 하면은 이게 소양입니다. 제가 그때 6, 7, 8, 9 중에 여기가 7이라고 그랬죠. 여기는요 0, 0이고 여기는 태음, 노음 해서 숫자가 6이고요. 죽어있는 물건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1, 1 최대한 확장돼요. 태양 9고요. 7과 9는 양수죠. 양쪽은 홀수를 쓰고 음쪽은 여기는요 8이고요. 소음이고 뭐죠? 0, 1이죠. 예. 원래 1이었는데 0이 지금 새로 생겼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상이 생겨요. 근데 사상이 생기면요 쫙 찢어져 버리기만 하죠. 그래서 사상적인 분석은요 정태적인 분석이라는 겁니다. 사상으로 분석하는 거요. 지금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는 이걸 그려놓은 거예요. 건, 감리 이게 4개 박아놓은 건요 사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건, 감, 리 이렇게 해놓은 건요. 예.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요 넷으로 쪼개질 수 있죠. 그러면요 넷으로 쪼개진 거를 가운데 또 누가 하나 등장해서 꼭 다시 주제를 합니다. 가운데 이쪽이 반장이에요. 리더가 등장해서요. 사방이 다 찢어져만 있으니까 서로 통제가 안 되잖아요. 리더가 등장해 다시 추순입니다. 그게 5예요. 5가 또 양으로 등장합니다. 예. 이것들은 음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5행까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요, 6은요, 또 이렇게 찢어지겠죠, 이게. 예. 가운데가 이제 사라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6음이에요. 양이 작은 거, 양이 좀 잘한 거, 양이 센 거, 음이 작은 거, 음이 좀 잘한 거, 음이 센 거. 그래서 뭐죠? 소양, 양명, 태양, 벌음, 소음, 태음 이렇게 해서 6개로 쪼개있는 6기로. 요거 이제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가운데 또 통합 7이 나오겠죠. 그럼 8로 또 쪼개지겠죠. 그럼 8개입니다. 또 통합 9가 나오겠죠. 10은요 동양에서 9까지만 쳐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10은 완성으로 쳐요. 바둑에 10단이 원래 없죠. 완성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완성이 아니라는 게 또 하면 또 더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현상계에서는 완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그냥 형이하학적으로요. 10개, 개수 중에 10개 이런 건 존재하지만 이렇게 1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할 때 10은요. 완성이기 때문에 안 써요. 그래서 황제의 경이나 열자에 보시면 수의 극치는 9라고 그래요. 10을 안 쓰는 이유가 그래서 바둑도 원래 9단까지가 맞아요. 9단이 끝없는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없는 변화의 극치에 9를 쓰지 10은 없어요. 보세요. 자연계 변화가요. 6, 7, 9, 8, 6, 7, 9, 8 이렇게만 돌지 10이 안 나와요. 예, 자연계에서는 10이 없습니다. 만약에 10이 등장하는 어떤 이제 하돈이 이제 선천을 설명할 땐 10이 나와요. 왜냐하면 10은요 완벽한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요 인생의 목표를 세우잖아요. 어려서 나는 아주 뭐 성인이 되겠다. 한 점 부끄러우는 존재가 되겠다. 그러면 10이에요. 그러면 살다 보면 10은 없죠. 사실은. 끝없는 9만 있습니다. 그 10을 향한 도전이요. 뒤로 후퇴했다가 6, 다시 도전해봤다가 9, 또 후퇴했다가 다시 그 경험을 살려서 또 도전. 점점 가까이 갈 뿐이지 10에 도달한다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10에 도달했다는 건 우주가 끝나야 돼요. 10이라는 건요, 완성이라는 건 한 걸음도 더 움직일 데가 없다는 겁니다. 우주가. 퍼펙트해져서요. 그 전에 10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10이라는 거는 그 이상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다만 10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상적인 목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안에 이상적인 목표로만 존재하지 현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은 현실은 없고 9까지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수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한 방식을 이해하시면요. 천부경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천부경은 이 원리대로만 써놓은 거예요. 천부경은 1이 셋으로 쪼개지고 그게 넷으로 쪼개지고 다섯으로 쪼개져서 6, 7, 8, 9가 나오고 원래 하나였던 게 7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원래 한 점 태극은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눈에 보이는 전후 좌우 입체를 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런 원리를 써놓은 겁니다. 수리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만 제가 더 보태고 상식으로 이해하시라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1, 2, 3, 4, 5까지는 입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요 동양에서 생수라 그래요. 생수, 또 뭐죠? 선천수.
선천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6, 7, 8, 9, 10은요. 여기서 10은요. 이상적인 수의 10이 아니라 그냥 10입니다. 예. 여기는 후천수가 되고요. 이거는 만물을 완성시켜주는 수, 성수. 왜냐? 여기서부터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6부터는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이 정도 이제 수학적, 아니 이게 수학도 아니죠. 이게 이제 숫자에 대한 이 정도 철학을 이해하시면요, 이게 역학을 이해하시는 데는 지금 부족할 게 없으실 겁니다. 이 정도만.